잔인한 복수, 아버지가 아내를 죽이고 딸을 버리다. 8월의 초가을 날, 뉴질랜드 경찰은 갑작스럽게 부패가 진행 중인 한 여자의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시신은 은색 자동차의 트렁크 안에 철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중국계 여성이었으며 목에는 노란색 넥타이에 의해 강하게 조여진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요. 현장은 그 자체로 섬뜩했지만 특히 시신 옆에 놓인 잠옷과 빨간색 속옷이 분위기를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빨간 속옷에서 3명의 남성의 DNA 흔적을 발견했는데요. 이 3명의 남성이 사건과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진범의 교묘한 속임수일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의 충격적인 전말을 알아보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사건은 멜버른 기차역에서 시작되었는데요. 한 작은 여자아이가 서럽게 울고 있는 모습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끌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외국인 부부는 이를 보고 곧바로 다가가 아이에게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았는데요. 그러나 여아는 너무 어리고 극도로 겁에 질린 상태로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아빠라는 말을 울먹이며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여아를 달래보려 했지만 소통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그들은 당황한 끝에 기차역에 있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도착해 아이를 사무실로 데려가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경찰은 직원을 배치해 아이를 달래며 소통을 시도하고 동시에 기차역 전체의 방송을 통해 친척을 찾는 공지를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아가 가족과 재회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아이를 남기고 큰 여행 가방을 끌며 비행기 탑승 구역으로 향해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아이를 남기고 큰 여행 가방을 끌며 비행기 탑승 구역으로 향해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출입국 정보를 확인했고 남성의 신원이 아이의 친부 셰나이인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뉴질랜드 경찰은 셰나이인을 겨냥한 전면적인 수사를 개시했으며 동시에 아이의 어머니 류아난을 찾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수사 결과 류아난은 중국 후난성 창사시에서 부유하고 안정된 가정에서 자랐으며 평온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한 후 대형 은행에서 안정적인 수입과 전문적인 근무 환경을 가진 직업을 빠르게 얻었는데요. 아름다운 외모와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 덕분에 류아난은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당시 해외 유학이 유행하던 시기였고 류아난 역시 뒤처지지 않으려 했는데요. 그녀는 더 많은 지식을 쌓고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류아난의 어머니는 그녀의 배움과 발전에 대한 열망을 보고 주저하지 않고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어머니는 곧바로 뉴질랜드 유학 자금을 마련하며 유학이 그녀의 미래를 밝게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류아난은 혼자 뉴질랜드로 유학을 떠났지만 그곳에서의 삶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중국에서는 숙소, 학업, 법정 문제 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어머니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류아난은 친근한 성격과 매력적인 외모로 항상 주변의 도움과 사랑을 받았기에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뉴질랜드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낯선 나라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뉴질랜드에 도착한 지 몇 달 만에 비자 만료 문제와 추방될 가능성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영어 점수를 올리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점점 더 불안해졌는데요. 그러던 중 그녀는 우연히 자신을 무술 전문가라고 소개한 셰나이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그녀의 비자 연장부터 학업 문제까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러한 약속들 덕분에 류아난과 셰나이인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고, 이는 이후의 충격적인 사건들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류아난과 셰나이인의 딸을 기차역에 남긴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 수사관들은 그들의 집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집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 생명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이웃 주민들에게 주변 상황을 물어보았는데요. 주민들은 셰나이인이 여러 날 동안 집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류아난은 오래전부터 수상한 방식으로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아이를 버린 사건 뒤에 어떤 이상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더욱 의심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더욱 신속히 진행했는데요. 수사가 점점 교착 상태에 빠져들 무렵 경찰은 외딴 곳에 주차된 셰나이인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차량에 접근하는 순간 트렁크에서 강한 악취가 풍겨나와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는데요. 불길한 예감 속에서 경찰관들은 서둘러 트렁크를 열었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류아난이 몸을 웅크린 자세로 발견되었는데요. 그녀의 시신은 이미 싸늘히 식어 있었으며 생명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처참한 모습은 수사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결의를 더욱 다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름철의 고온으로 인해 류아난의 시신은 빠르게 부패가 진행되었고 이는 사건 현장을 더욱 음산하게 만들었는데요. 법의학 검사를 통해 류아난의 사망 시점이 약 일주일 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사망 원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되었으며 범인은 최소 3분간 노란색 넥타이를 이용해 목을 졸랐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현장을 더 조사한 결과 법의학자는 시신 근처에서 여러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했는데요. 피해자의 속옷에서 채취된 DNA 샘플에는 3명의 남성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그중 하나는 류아난의 남편 셰나이인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동시에 여러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류아난이 사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동기는 무엇인지가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사건 수사를 더욱 긴박하게 만들었는데요. 철저한 수사를 진행한 끝에 뉴질랜드 경찰은 류아난의 실종된 남편 셰나이인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찰은 셰나이인이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현지 당국과 협력해 그를 추적하고 체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뉴질랜드 수사팀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고 미국 경찰이 신속히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특수성을 인지한 미국 경찰은 곧바로 셰나이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령했는데요. 그의 정보는 미국의 유명한 범죄 프로그램인 America's Most Wanted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대한 사건을 다루며 지역 사회의 도움을 얻기 위해 방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셰나이인의 신상 정보, 행동 특성, 그리고 그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상세히 묘사되었는데요. 하지만 광범위한 수색 작전에도 불구하고 경찰에게 전달된 유용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과거의 셰나이인은 무술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으며 이는 그가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수사 기관을 교묘히 속이고 도망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셰나이인은 중국 야오닝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무술에 대한 특별한 열정을 보였는데요. 8살 때 그는 사촌 형의 지도 아래 태극권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는 여러 유명한 무술 사부를 찾아가 끊임없이 기술을 연마하며 능력을 쌓아갔습니다. 그의 탁월한 무술 실력은 중국의 태극권 10대 명가 중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데까지 이르렀는데요. 그는 국제 태극권 명사라는 칭호로도 불리며 무술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명성이 커질수록 셰나이인은 중국 무술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야망을 키웠는데요. 그는 무술 관련 책과 자신의 전기를 집필하고 출판하며 태극권 강연을 다수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제자를 끌어모으며 그의 철학과 기술을 전파했는데요. 특히 뉴질랜드에 도착한 후 그는 자신을 태극 천왕으로 자칭하며 무술을 홍보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해외에서 약 2년간 활동한 후 셰나이인은 뉴질랜드의 영주권을 취득했는데요. 이는 그가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자신의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현지 중국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무술 동호회를 설립하며 중국 문화를 기념하기 위한 무술 공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그의 활동은 빠르게 주목을 끌며 셰나이인은 지역 사회에서 두드러진 이름이 되었는데요. 셰나이인의 명성과 약속에 매료된 류아나는 그에게 신뢰를 보내며 관계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셰나이인은 50세가 넘었으며 중국에서 불안전한 결혼 생활을 겪은 후 뉴질랜드로 와 새로운 시작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류아난과의 결혼도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이미지를 더욱 빛내기 위한 수단으로 보였습니다. 셰나이인의 지인들은 류아난을 만나기 전 그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가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결혼 후 그는 류아난을 파티와 행사에 자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는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자랑하며 그녀가 자신의 큰 자랑거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친구들 사이에서 류아난은 온화하고 소박하며 겸손한 여성으로 현모양처의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파티와 찬사 뒤의 류아난의 결혼 생활은 고통스럽고 답답한 날들의 연속이었는데요. 결혼 전 셰나이인은 그녀를 여왕처럼 대하며 극진히 아꼈지만 결혼 후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셰나이인은 점점 냉담해졌으며 더 이상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요. 결혼 후 2년 차에 류아난이 딸을 출산하며 아이의 이름을 셰텐텐으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늘어난 기쁨 대신 셰나이인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남아 선호 사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이 자랑하던 무술 유산을 물려줄 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아이가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아내와 딸에게 더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또한 결혼 후 셰나이인은 도박에 빠져들며 가족의 재산을 탕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그는 류아난에게 폭력적인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어린 딸마저 그의 학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류아난의 삶은 점점 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결혼 후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은 후 셰나이인은 그녀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의심을 품게 되었는데요. 그의 눈에는 그녀가 더 이상 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통제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비춰졌습니다. 그 결과 사소한 이유로 잦은 폭력이 일어났으며 류아난은 장기간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류아난은 여러 차례 심각한 폭력을 피하려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이웃집으로 도망쳤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9월에는 심각한 폭력 사건 이후 류아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하고 개인 보호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셰나이인이 자신과 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 보호를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딸을 생각하며 또한 과거 셰나이인이 자신을 도와준 기억에 의해 류아난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를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체포로 인해 셰나이인은 심한 분노를 느꼈는데요. 그는 류아난이 자신을 덫에 걸리게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악당으로 몰아갔다고 여겼습니다. 반성하기는커녕 셰나이인은 더욱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했는데요. 류아난은 점점 더 절망하고 고통받았으며 마침내 딸과 함께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고향에서 평화로운 삶을 되찾고
어두운 날들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했는데요. 셰나이인은 아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며 여러 차례 사과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그녀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부탁했는데요. 셰나이인의 뉘우치는 말에 설득된 류아나는 몇 달 후 뉴질랜드로 돌아와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셰나이인은 다시 폭력적인 본성을 드러냈는데요.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류아난을 때렸으며 심지어 어린 딸의 얼굴을 세게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셰나이인이 칼을 들고 분노에 차 류아난을 위협하며 그녀를 죽이겠다고 소리쳤을 때 발생했는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류아난은 다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셰나이인이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칼과 여권이 압수되었는데요. 자신과 딸의 안전을 위해 류아난은 집을 떠나 웰링턴으로 이동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셰나이인은 그녀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웰링턴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셰나이인은 즉시 그녀를 찾으러 갔는데요. 그는 도끼를 들고 류아난이 머물던 집으로 돌진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의 아내를 해칠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했고 그의 위협은 모두에게 두려움을 안겼는데요. 다행히 류아난의 집주인이 개입하며 상황을 진정시켰습니다. 집주인은 총을 들고 나와 차분히 셰나이인에게 경고했는데요. 그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셰나이인은 마침내 물러나며 분노 속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오랜 갈등과 증오가 쌓이며 이는 결국 비극적인 참극으로 폭발할 불씨로 작용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류아난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딸과 함께 다시 셰나이인과 재결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녀는 가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희망을 품고 그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안정되기도 전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닫았습니다. 어느 날 셰나이인은 류아난의 블로그를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그 블로그에는 류아난과 한 미스터리 남성 사이의 관계를 감정적으로 서술한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었습니다. 블로그의 글들은 그녀의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며 셰나이인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안겨주었는데요. 특히 그녀가 쓴 글들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마치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전혀 후회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셰나이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분노와 질투는 마침내 한계를 넘었는데요. 사건 당일 그는 집에 돌아와 류아난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블로그에서 본 글들이 그의 머릿속을 떠올랐고 분노는 곧 어두운 생각으로 변했는데요. 그는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고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통제할 수 없는 분노 속에서 그는 류아난을 강제로 관계를 맺게 만들었는데요. 류아난은 절망적으로 저항했지만 그의 폭력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었고 그는 노란색 넥타이로 그녀의 목을 졸라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의 차가운 잔혹함은 류아난에게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는데요. 범행 후 셰나이인은 전혀 후회하는 기색 없이 그녀의 시신을 차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그는 경찰의 수사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현장을 조작했는데요. 류아난의 속옷에 3명의 남성 DNA를 남기며 허위 정보를 통해 수사를 교란시키려 했습니다. 셰나이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경찰서를 방문해 이전에 압수된 칼과 여권을 돌려받았는데요. 이후 그는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를 떠나 멜버른으로 향했습니다. 멜버른에 도착한 후 그는 3살 된 딸을 기차역에 버려두고 호련히 사라졌는데요. 그의 범죄 행위는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으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의 계획적이고 잔인한 행동들은 그를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범죄자로 만들었는데요. 아내를 살해하고 딸을 버린 후 셰나이인은 자신이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전국적으로 수배되었으며 미국에서 도망자로서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는데요. 6개월 동안 그는 끊임없이 은신처를 옮기며 자신의 흔적을 감췄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돈은 점점 고갈되었고 생존을 위해 소득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탕니가오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자신을 마사지 전문가로 소개했는데요. 그는 중국계 취업 알선 센터를 통해 한 중국 음식점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점에서 일하는 동안 한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어느 날 룸메이트인 오 씨는 중국 신문을 읽다가 국제 수배령과 함께 실린 수배자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사진 속 얼굴은 그의 룸메이트 탕니가오와 닮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나이와 경력 등 기본적인 정보가 모두 일치했습니다. 오 씨는 셰나이인의 수상한 행동과 은밀한 태도를 보며 점점 의심을 키웠는데요. 그는 혼자 행동하기에 두려움을 느껴 다른 4명의 동료들과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신문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긴 논의를 거쳐 경찰에 셰나이인을 신고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언어 장벽으로 인해 지역 경찰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그들은 직접 행동하기로 했는데요. 셰나이인이 무술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셰나이인이 방심할 때를 기다렸는데요. 마침내 기회를 포착한 그들은 그를 신속하게 제압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협력 덕분에 위험한 범죄자를 무사히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체포된 후 셰나이인은 뉴질랜드로 송환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법정에서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큰 소리로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제시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의 변명은 무의미해졌는데요. 결국 법원은 셰나이인에게 첫 12년 동안 사면을 받을 수 없다는 조건으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후에도 그는 스스로를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그는 심지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책을 집필했지만 그의 주장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2020년 수감된 지 수년 후 셰나이인은 돌연 태도를 바꾸며 자신이 류아난을 살해했다고 인정했는데요. 이는 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시도였지만 법원은 그의 위험성을 이유로 가석방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그의 딸은 법원의 판정에 따라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는데요. 외할머니는 손녀의 어린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이름을 바꾸고 그녀의 부모가 저지른 비극에 대해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손녀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랐으며 끔찍한 과거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했습니다.